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김희남 교수가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의 기능 자체를 변화시켜 전 세계적인 대사질환 증가를 촉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만과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특히 그 증가 시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생제가 대량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주목되어 왔습니다. 다만 항생제 사용과 대사질환의 세계적 유행을 직접 연결하는 명확한 과학적 설명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항생제의 문제는 장내 미생물을 일시적으로 파괴하고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임신 중이나 영유아 시기의 항생제 노출이 수십 년 뒤까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 또는 저용량 항생제가 가축의 체중 증가를 유도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희남 교수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항생제가 장내 핵심 유익균인 아코만시아를 단순히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 기능을 상실한 돌연변이 형태로 바꿔놓았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손상된 균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인류 전반의 대사질환 위험을 높였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동물 모델 실험에서 정상 아코만시아는 대사질환을 억제하는 보호 효과를 보였지만 항생제 노출로 내성을 획득한 균주는 이러한 기능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변이균주는 장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개체간은 물론 세대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겉보기에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유익 기능에 결함을 가진 균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 교수는 동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간 코호트 연구에서도 이 현상이 확인된다면 항생제로 유도된 아커만시아 돌연변이가 새로운 주요 질병 위험 인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순간에도 메시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 오프라인 메신저 비트챗이 정부의 강경한 반정부 시위 탄압이 이어지는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핵심 소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비트챗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당국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이란에서는 비트챗 이용량이 약 3배로 늘어났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올해 들어 비트챗 다운로드가 2만 8천 건을 넘기며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전 2달간의 다운로드를 합친 것보다 약 4배 많은 수치입니다. 비트챗은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메신저 앱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이 없어도 블루투스를 이용해 작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자들은 주변의 다른 이용자를 중간고리로 삼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각 스마트폰이 작은 중계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메시지가 전달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 앱은 로그인이나 아이디 생성이 필요 없고 기능도 단순합니다. 대화 내용은 각 기계에만 저장돼 중앙 서버에 남지 않습니다. 당국이 통신망을 차단해 시위 확산을 막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잭 도시는 인터넷에 지나친 중앙 집중화에 일정 부분 책임을 느껴 이 앱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는 블루투스 메시 메신저 브리지파이가 시위대 사이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도 브리지파이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초기 인터넷 차단으로 탄압 실상이 외부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역시 1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40년째 집권 중인 현 대통령에 맞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인 보비 와인이 비트챗 다운로드를 촉구한 뒤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정부의 인터넷 차단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블루투스 기반 오프라인 메신저가 시위대의 디지털 생명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가 인간 사회를 넘어 야생생물의 진화 방식까지 바꿔놓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한 대학 캠퍼스에서 서식하던 새들의 부리 형태가 환경 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지는 초고속 진화가 관찰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캠퍼스에 서식하는 검은 눈 중고의 부리 길이가 캠퍼스 전후로 급격히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들은 원래 도시 환경에 적응해 짧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개체가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남긴 음식물 찌꺼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캠퍼스가 사실상 봉쇄되자 먹이 환경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부화한 개체들은 자연 상태에서 씨앗과 먹이를 찾기 위한 긴 부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오프라인 수업과 식당 영업이 재개되면서 변화는 다시 반전됐습니다. 도심 환경에 적합한 짧은 부리를 가진 개체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두고 팬데믹 시기와 봉쇄 해제 이후에 각각 나타난 두 차례의 진화적 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변화가 완만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급격한 중단과 재개라는 충격이 짧고 강한 진화의 파동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엘리너 디아만트 바드 칼리지 박문조 교수는 진화를 매우 느린 과정으로 인식해온 기존 통념과 달리 실제 자연에서는 조건만 갖춰지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형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연구진 역시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팬데믹이 생태계에 남긴 흔적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기록한 드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도시화나 기후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위기 자체가 생물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진화의 펄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구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인간 사회의 변화가 자연 속에서 연속적인 진화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급변 환경이 반복된다면 이러한 초고속 진화 사례는 더 자주 관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